2001년 6월 8일, 일본 오사카부 이케다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비극이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은 평소처럼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고, 교사들은 평범한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 10시경, 한 남자가 교내로 침입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교문을 통과했고, 손에는 녹색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출칼, 부엌칼, 사시미 칼 등 날이 선 칼들이 여러 자루 들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 이름은 다쿠마 마모루 자이젠쇼. 그는 10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초등학생 8명을 살해하고 15명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그의 칼날은 아이들에게만 향했습니다. 도망치려는 아이들을 쫓아 복도를 뛰었고, 울부짖는 교실 안은 순식간에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사건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 않다. 나는 사형되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절망했고 사회를 증오했으며 죽음을 원했지만 혼자 죽고 싶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쿠마 마모루, 그 스스로 괴물이 된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부속 이케다 초등학교 무차별 살인 사건의 전말을 파헤칩니다. 그의 어린 시절, 심리, 범죄 동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까지. 한장 사건의 개요. 10분의 광기. 2001년 6월 8일 오전 10시경, 오사카 교육대학 부속 이케다 초등학교. 이곳은 일본 내에서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명문 공립학교였습니다. 그날 한 남자가 자동차를 몰고 학교의 정문을 지나 학생 출입구를 통해 교내로 침입합니다. 그는 손에 녹색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고, 그 안에는 날이 선 칼, 여러 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2학년 교실로 향합니다. 첫 번째로 침입한 교실은 2학년 남조반. 당시 담임 교사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아이들에게 다가가 5명의 아이를 차례로 찔러 살해합니다. 그 어떤 망설임도 동요도 없었습니다. 곧바로 옆 교실인 2학년 서조반으로 이동. 이곳에서도 아이 3명을 찔렀고 그 중 1명은 사망했습니다. 담임 교사가 이변을 눈치채고 교내 방송을 시도했지만 방송 시스템은 고장나 있었고 결국 직접 교무실로 달려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다쿠마 마모루는 복도와 테라스를 따라 다른 교실로 이동하며 도망치는 아이들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1학년 교실로 들어간 그는 아이 3명을 찔러 그 중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고 1명의 교사도 흉기에 찔렸습니다. 아이들은 책상 아래로 숨고 교사들은 몸을 던져 아이들을 지키려 했지만 그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2학년 남조반 담임과 부교장이 그를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이 사건으로 8명의 아이가 목숨을 잃고 13명의 학생과 2명의 교사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망 원인은 즉사보다 출혈사, 즉 초기 대응의 지연이 더 많은 희생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2장 다쿠마 마모루의 생애와 뒤틀린 심리. 다쿠마 마모루는 1963년 교고현 이타미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족은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집 안은 매일같이 지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폭력적이었고 어머니는 냉담했습니다. 술만 마시면 아버지는 식칼을 들고 어머니를 위협했고 마루 바닥과 벽에는 피가 말라붙은 자국이 남아있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임신했을 때조차 이 아이는 타락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태어난 뒤엔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라는 말로 상처를 줬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그는 주변 동물에게 잔혹한 행동을 하며 감정을 표출했고 3륜차로 도로를 질주하거나 돌을 던져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한 후 그의 학교 생활은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교사를 때리고 친구들과 싸우며 결국 고등학교 2학년 때 퇴학당했습니다. 한때 자위대 입대를 통해 새 삶을 꿈꿨지만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제대당하면서 삶은 다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그는 폭력, 성범죄, 위협, 사기 등 각종 전과를 쌓으며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됩니다. 결혼도 4번이나 했지만 모두 폭력과 금전 문제로 파탄났고 아이와 아내에게 강한 집착을 보였던 그는 아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정신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아이는 모든 것을 잃은 삶 속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희망이자 자신이 아직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게 해주는 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끈마저 끊긴 순간 그는 현실과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분노와 배신감은 집착으로, 집착은 증오와 파괴 충동으로 변했고 그 뒤로 그의 사고방식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비틀어졌습니다. 사건 직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살하면 전 아내들이 기뻐할 것이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면 그들도 고통받겠지. 그는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죽기보단 세상에 상처를 남기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3장 재판과 사형. 그는 끝까지 미소 지었다.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다쿠마 마모루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살인 동기를 숨기지 않았고 후회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사형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총 24회의 공판으로 진행됐습니다. 법정에는 희생된 아이들의 부모들이 매번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딸과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이야기하며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제 아이는 칼에 찔린 채 복도까지 나와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살고 싶어서 도망친 겁니다. 그러나 그 말에 대한 다쿠마의 반응은 냉소적인 미소였습니다. 죄책감도 슬픔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 않다. 죄송한 마음도 없다. 나는 사형당하고 싶어서 그랬을 뿐이다. 유족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발언은 계속됐습니다. 저승에서도 내 아이를 쫓아가 쓰러뜨릴 거야. 그의 목숨은 내겐 그냥 짐승 하나 죽인 거나 다름없어. 그는 법정을 도발의 무대로 사용했습니다. 입정하며 휘파람을 불고 판사의 말을 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재판 내내 반성은 없었고 극단적인 냉소만이 자리했습니다. 선고 당일 그는 마지막 발언을 위해 종이 3장을 들고 법정에 섰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차피 사형이잖아. 마지막으로 말하게 해줘. 그는 강제로 퇴정 조치됐고 결국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오사카 지방법원은 명확히 말했습니다. 다쿠마 마모루에게는 책임 능력이 있다. 정신질환은 범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일본에서 유례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다. 사형 외의 처벌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다쿠마는 자신의 변호인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항소하지 마십시오. 가능한 한 빨리 사형을 집행해 주세요. 6개월 안에, 아니, 3개월 안에도 괜찮습니다. 그는 사형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의 계획이었고 그는 그것을 성공시켰습니다. 2004년 9월 14일 오사카 구치소 사형이 집행됩니다. 구치소장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그는 짧게 대답합니다. 아내에게 전해주세요. 빚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서조차 그는 침착했습니다. 죽음을 기다린 사람답게 그는 말없이 차분하게 자신의 마지막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침착함은 유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겼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이 그는 미소를 머금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장 일본 사회의 충격과 교육 시스템의 변화, 학교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학교.
우리가 자란 그 공간은 공부보다도 안전과 일상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2001년 6월 8일, 다쿠마 마모루의 칼에 그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이케다 초등학교 참극은 일본 사회 전체에 거대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전국의 학부모는 두려움에 떨었고, 언론은 연일 학교 보안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왜 그 남자를 막지 못했는가? 학교 정문은 열려 있었고, 외부인의 출입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사도 학부모도 아니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방송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교사는 방송실로 달려갔지만 장비는 고장이었고 교내 긴급 방송은 불가능했습니다. 경찰 신고도 늦어졌고 구급차 출동도 지연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응 실패는 결정적으로 피해를 키웠습니다. 8명의 아이 중 상당수는 즉사하지 않았습니다. 출혈사, 즉 구조가 늦어 생명을 잃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 전역의 학교는 대대적인 보안 개편을 시작하게 됩니다. 변화 4가지, 출입 통제 강화, 모든 교문에 감시 인력 배치 및 출입증 제도 도입, CCTV 설치 및 관제 강화, 학교 전역에 감시 카메라 확대 설치, 침입자 대응 매뉴얼 도입, 화재 지진 대비 훈련 외에도 침입자 대응 시뮬레이션 훈련 추가, 심리 상담 확대, 피해 아동과 가족을 위한 장기적 심리 치유, 체계 마련. 사건이 남긴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케다 초등학교에는 희생자를 위한 추모비가 세워졌고 매년 6월 8일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사람들은 묵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일본 사회는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5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괴물을 만든 건 누구였을까? 다쿠마 마모루는 괴물이었습니다. 그는 무고한 아이들을 죽였고 반성하지 않았고 끝까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괴물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폭력적인 가정, 무너진 학교 생활, 사회의 방관, 도움 없는 정신질환, 끊어진 인간관계. 그는 그렇게 무너졌고 결국 분노와 증오를 세상에 쏟아냈습니다. 그가 저지른 일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사회의 책임을 외면해선 안 됩니다. 이케다 사건은 단지 하나의 범죄가 아닙니다. 그건 경고였고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괴물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만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정말 안전하다고 믿습니까? 우리는 정말 괜찮은 사회입니까? 다쿠마 마모루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다쿠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만들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비극을 막는 것은 법도 제도도 아닌 우리가 던지는 질문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날 교실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무겁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비극을 기억하고 반복하지 않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